안녕하세요. 별콜입니다. 별콜의 책 떠먹여주는 남자, 책떠남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떠먹여드릴 책은 바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고요. 앞면에 보시면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이라는 글로 책을 줄여놨고요. 뒤에 서문으로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마크 저커버그 두 분이 서문을 남겨주셨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라는 책을 쓴 뛰어난 학자이자 저자인데, 그분이 역사와 현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책, 이 책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남겨놓으셨고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CEO는 수렵 채집인이었던 인류가 어떻게 오늘날의 사회와 경제를 이루었는지 알려주는 인류 문명화에 대한 거대한 서사라는 서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은 우선 목차를 기준으로 제1부 인지혁명, 제2부 농업혁명, 제3부 인류의 통합, 제4부 과학혁명, 이렇게 크게 4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부 밑에 작은 소단원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 책은 그 작은 소단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하며 쭉 한번 볼까 해요. 제1부 인지혁명 1장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이 장의 가장 중요한 단락은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계의 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고요. 약 12,000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고요.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랍니다. 이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이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대요. 이들 세 혁명은 인간과 그 이웃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뒤의 내용들은 소제목처럼 인간은 200만 년 전만 해도 별로 중요치 않은 뭐 고릴라나 반딧불이나 해파리보다 딱히 더 두드러지 않은 그냥 동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소제목은 인류가 스스로 숨겨온 비밀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 하나를 일깨워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 종도 하나의 과에 속한다는 거죠. 유인원을 보면 침팬지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보노보노 원숭이도 있고 긴팔 원숭이도 있고 많은 친척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이 많잖아요. 강아지 뭐 코카스페니엘, 푸들 아니면은 레브라도 이런 것처럼. 근데 마치 우리 인간은 옛날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한 종이 저 먼 과거로부터 딱 하나의 과로 진화되어 온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류만 봐도 유럽과 서부 아시아 인류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흔히 말하는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그 좀 더 동쪽에는 호모 에렉투스라는 종이 살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는 호모 솔로엔시스가 살았고요. 그리고 폴로레스라는 섬에는 키가 아주 작은 난쟁이 종인 폴로레스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석기를 만들 능력이 있었고 가끔 코끼리를 어찌어찌 사냥할 정도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답니다. 이렇게 수많은 호모 어떤 것. 예를 들어서 호모 에르가스터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에르가스터를 붙인 건데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저도 이거는 깜짝 놀랐는데, 저도 흔히 했던 오해인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 호모가 붙은 이 종들은 단일 계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모 에르가스터가 호모 에렉투스를 낳고, 호모 에렉투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낳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들은 강아지의 푸들과 레브라도 뭐 이런 종으로 나뉘는 것처럼 다른 인간 종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약 600만 년 전에는 많은 인간 종이 다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그런데 남은 건 현재 호모 사피엔스 한 종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놀라야 될 건 600만 년 전에 그렇게 많은, 뭐 흔히 판타지 소설에서 드워프, 엘프 막 이런 이종들 나오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종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왜 그들 중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여기에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소제목은 생각의 비용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높은 지능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지능이 높은 동물이 더 잘 살아남고 더 좋다. 생존에. 근데 사실은 이 큰 두뇌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식량을 찾아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어야 됐대요. 두 번째는 근육이 퇴화했고요. 왜? 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몸의 에너지를 25% 소비한대요. 25%나. 요 조그만 게. 그래서 지금이야 이 높은 지능으로 우리가 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여러 동물들 위에 설 수 있는 인간종이 되었지만, 애초에 왜 이렇게 높은 지능을 발달시켰냐는 거죠. 뇌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린 근육이 퇴화했잖아요. 이 조건은 약 2, 300만 년 전 인류가 그저 그런 동물일 때는 굉장히 취약한 단점이 될 수 있었죠. 침팬지가 인간을 토론으로 이길 수는 없어도 인간을 찢어 죽일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토론을 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그냥 고백해요. 실제로 이렇게 썼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난 200만 년간 인간의 엄청난 뇌용량을 증가를 일으켰을까?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큰 뇌가 우리한테 처음부터 엄청난 장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게 폭발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 2, 300만 년 전에는 이 큰 두뇌가 인간에게 큰 힘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변부 동물로 그냥 인류는 계속 살아왔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에 화석을 조사해보면 골수를 파먹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온대요. 근데 왜 하필 골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인간의 지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들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제일 맛있는 내장이랑 이런 부위는 사자가 다 먹고요. 그 다음은 하이에나가 와서 나머지 살점을 뜯어 먹고요. 그 다음은 독수리가 와서 나머지 부분을 먹고요. 인간은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다 먹고 난 그 잔해들에 있는 골수를 파먹는 그 정도의 지위였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어떤 심리적인 포인트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리고 상어처럼
그 생태계의 가장 상위 포식자는 몇백만 년 동안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사자가 조금 더 힘이 강해지면 가젤은 조금 더 빨라지고요. 호랑이가 조금 더 점프력이 높아지면은 거기에 도망가는 토끼도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품위가 있대요. 그러나 인간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반면에 사피엔스는 중남미 후진국의 독재자에 가깝다. 인간은 최근까지도 사바나의 패배자로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두 배로 잔인하고 위험해졌다. 치명적인 전쟁에서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참사 중 많은 수가 이처럼 너무 빠른 도약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자의 생각이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가장 슬기롭고 가장 위풍당당하고 품위 있고.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막 중남미에 막 갑자기 권력을 얻은 독재자처럼 우리 인간이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그 다음 소제목은 익혀먹는 종족입니다.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인간은 불을 일으킴으로써 드디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의 변화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독수리는 상승기류가 있어야만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불을 얻게 되니까 여자 몇 명이서 불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범위의 나무를 태우고, 그 나무를 태운 토양에서 뭔가를 할 수 있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소제목은 좀 자극적이에요. 호모사피엔스, 형제살해범. 불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간 15만 년 전, 불과 15만 년 전 인간은 변방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수만 살았대요. 근데 이 15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를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호모사피엔스의 시체를 현대 병원 이렇게 시체보관소에 넣어놓으면은 의사들은 구분을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와 우리의 인간은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대요.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기존의 우리의 친척들, 특히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네안데르탈인.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고요. 이들이 주로 주거하고 있던 북유럽으로 들어서자 빠른 시간 안에 네안데르탈인이 없어져 버리고만 사건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실패했대요. 호모사피엔스가 그 원래 살고 있던 아프리카에서 북유럽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냥 길을 못 피고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거죠. 우리 옆에 없잖아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배 이론이에요. 당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 깊은 밤에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와 이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가 이렇게 잘 고루고루 섞이면서 현재 인간이 되었다는 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론은 교체 이론입니다. 이들은 서로 반감을 보인 거야. 뭐야? 네안데르탈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상한 애들이 이주 왔어. 근데 우리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좀 마치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가 인간이랑 비슷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먹는 거랑 비슷한 걸 먹고 우리 영역을 침범해. 쟤네들 뭐지? 적이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교체 이론이 맞다면은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의 적통인 거죠.
어떤 유전자도 섞이지 않고. 근데 이 논쟁에는 굉장히 많은 게 걸려 있대요. 특히 인종 문제적으로. 교체 이론이면은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인 거잖아요. 평등한. 다 똑같은. 근데 만약에 교배 이론이다. 그러면 아예 인종적으로 유전자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배 이론은 이 인권 문제의 어떤 화약고라고도 한대요. 봐, 겉봐. 너희의 인종은 유전자부터 다른 저 호모 에렉투스의 피가 섞여서 뭐 이러저러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교체 이론이든 교배 이론이든 교배 이론도 DNA를 보면은 많아봤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1, 2% 이렇게밖에 안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화합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필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던 북유럽으로 넘어간 시기에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것이 우연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접촉한 그 순간이 틀림없이 역사상 최초의 인종 청소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킬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네안데르탈인도 불을 쓰고 석기를 쓰고 노약자를 돌보며 집단을 이루었던 구성들이고 특히나 뇌 용량은 사피엔스보다 더 컸대요. 우리가 보통 지능 따질 때 뇌 용량으로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피엔스가 과연 네안데르탈인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이 책은 그게 아마도 고유의 언어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 2장은 지식의 나무라는 장입니다. 요 장은 다음 편 방송에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빠이.